저는 올해 메이트에서 인권생활국장을 맡은 최희정입니다. 총학생회장 권순주라고 합니다. 부총학생회장 김지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55회 총학생회에서 설문운영 국장을 했고, 이제 작년 플로우에서는 이제 참여소통 국장을 했던 생활디자인학과 오시영입니다. 저는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선배님이 계셨어요. 되게 존경하고 그러던 선배님이었는데 설날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 나랑 선본할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선본이 뭔지도 몰랐는데 제가 그냥 존경하던 선배님이 나와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끌려갔죠. 네. 일단 총학생회라는 조직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25,000명의 학우들을 대표하는 기구다라는 게 엄청 매력적으로 저는 느껴졌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20대 초반 중반에 이렇게 큰 조직에서, 그리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직에서 일을 해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인생에서 또 큰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남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학생회 왜 하냐고. 고생하고 힘들기만 하는 건데 학생회를 왜 하냐고 많이들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생회가 좋아서 했거든요. 뭔가 우리 학생회 동료들과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성취감, 그리고 그 과정 속의 즐거움들을 학생회만큼 다채롭고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조직은 적어도 이 학생사에서는 학생회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즐거워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학생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때 더 많은 후배들이 학생사에 뛰어들고, 그리고 그들만의 학생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학생회가 지속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권생활국에서 참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했었지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모든 총학생회 게시물에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처음엔 이제 다들 낯설어 하니까 좀 귀찮아하고 그 다음에 좀 되게 어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자연스럽게 모든 친구들이 포스터에 대체 텍스트도 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물에도 대체 텍스트가 쓰이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 결심했었던 그런 변화가 참 의미 있었습니다. 되게 거창하고 있어 보이는 공약은 아니에요. 사실 봉사자금 인상을 예로 들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정책 자료집에 있었던 공약입니다. 근데 다들 선거 당시에는 저를 다들 많이 말렸어요. 왜 이 공약을 굳이 공약집에 넣냐? 학생회 애들만 좋은 건데 일반 학우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건데 왜 이 공약을 넣으려고 하는 거냐? 근데 제가 고집을 부렸거든요. 만약에 이 공약을 공약집에 넣어서 표가 떨어진다면 나는 선거를 뛸 생각이 없다. 다른 학교는 전액장학금, 반액장학금을 받을 때 우리 학생 대표자들이 이 정도만 받고 일한다는 걸 공감을 못 해주는 학생사라면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있는 학생사회는 아니다. 결국 임기 중에 조금 소폭의 인상을 하긴 했지만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의 학생 대표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그리고 그거를 알려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그나마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새내기 9번으로 들어오면서 업무평가를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9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국장님들 앞에서 발표를 했던 순간이 굉장히 떨리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고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가슴에 남는 거는 5월 달에 이한열 열사님 어머님을 찾아갔을 때, 그때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배은심 여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렇게 광주대까지 직접 찾아간 총학생회 혹은 학생들은 아마 저희가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한열 열사님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 당시에 5월, 6월 이때 이제 광주를 많이 찾아뵙지 못하고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에는 꼭 이제 어머님께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러 가겠다라고 이한열 열사님께서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사건이 생기고 나서 이제 직접 가지 못하셨다고 저희가 얘기를 좀 전에 들었었는데, 사실 그거를 보고 저희가 5월 8일에 찾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록 어머님께 아들이 되어드리지는 절대 못하겠지만 후배로서라도 그렇게 하루라도 이제 어머님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저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제가 2번의 선봉까지 2번의 총학생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조금씩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는 저도 처음 해보는 총학생회였고 이제 몇 년간의 공백을 깨고 나온 그런 총학생회다 보니까 정비되지 못했던 상황을 정비하는 데 집중을 하느라 구성원 간의 침묵 같은 거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지막 저희 마무리 사진을 찍으러 다 같이 모였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희 국만 생각을 해도 언제 만나요? 저희 국 너무 좋아요. 저희 나중에 또 놀러 가요.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되게 사소하지만은 저로서는 정말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이번 연도는 모든 분들이 그랬겠지만 저희도 코로나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메이트에서 사실 딱 한 가지 정말 장점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좀 집행부와 이제 회장단 이런 전체적인 좀 조직력을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조직력을 사실 조금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큰 축제나 행사들을 기획할 때 별탈 없이 마무리를 했을 때 그런 조직력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동제도 못하고 연고제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 집행부의 그런 좀 자랑할 만한 조직력을 조금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아쉽고 저희 집행부원들한테도 사실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공감하겠지만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작 그 사람들끼리 모일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게 정말 아쉬웠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국별회의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줌으로 국별회의를 해야 됐을 때 그 팀원들을 매주 만나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19가 좀 모든 것을 바꿔버렸죠. 제가 임기 초에 아직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을 때 집행부원들한테 했던 말들이 있어요. 적어도 총학생회에서 인맥, 성취감, 재미 뭐 하나든 꼭 얻어가라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총학생회 나름 유익했다, 재밌었다 라고 말하고 다니라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준비했던 행사를 모두 뒤엎고, 그리고 특히 올해는 학생과 학교의 의견 차이가 심했던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중간점을 잡고 타협을 해도 학생과 학교 모두 둘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는, 다시 말해 열심히 일해도 그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너무 미안하죠. 제가 이전에 했던 약속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역량이 조금만 더 나았더라면 우리 집행부원 친구들이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되게 아쉽죠. 네,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만약에 2020년 1년을 하루 24시간에 좀 비유를 한다면 저는 그 중에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15시간 이상을 총학생회를 위해 썼다고 전 자부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전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니 힘들었던 때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22살을 바칠 만한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즐거웠습니다. 사실 20대는 물론이고 30대, 40대가 돼서도 언제 다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임기를 마무리하고 즐거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크게 짜증도 안 내고 정말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잘해줬던 총학생 회장님, 제 메이트인
순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회가 재밌어야 하는 건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도 많이 취소되고 사람들도 많이 못 봐서 학생회에 대한 그런 흥미가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함께 해준 우리 집행부 분들이 있어서 정말 그래도 지치지 않고 왔던 것 같고,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다가 저는 이제 총학생회를 시작하게 되어서 뭔가 학업에 집중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냥 나는 총학생회라는 집단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이제 2년 동안 쭉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보금자리를 떠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집을 잃어버린 기분 같아요. 우리가 흔히 집을 생각하면 내 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총학생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총학생 회실에 오면 항상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해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는 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밥을 같이 먹을 친구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같이 밥을 먹어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 사실 임기 마지막 날인데 내일부터는 누구와 같이 밥을 먹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실감도 안 납니다. 사실 제가 선거에 나갈 때만 해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부담감도 느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임기를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나름의 성과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니까 사실 시원하기도 하고 충분히 잘 해냈구나 라는 뿌듯함도 있기도 합니다. 입학부터 지금까지 어느 해는 또 학생을 2개씩이나 하면서 지금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 인생의 20%는 학생회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학생회를 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마지막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고 지금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너무 복잡하고 미묘하기도 해서 말을 잘 못 드리겠네요.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사실 좀 막막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뭐 5번, 6번 이렇게 있었던 회의들이 한 번에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하나씩 찾아봐야죠. 총학생회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학교랑 소통을 하고 뭔가 협상을 하는 과정 등에서 저희가 알고 있지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싶지만은 목소리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런 죄송함과 동시에 그래도 믿고 총학생회를 응원해주신 연사구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그랬지만 저희 총학생회 메이트는 학우분들이 없었으면 절대 생기지 않았을 학생회,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도 힘없는 총학생회가 됐을 거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정말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진심이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여러분의 메이트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메이트와 함께한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이제 저희는 오늘부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학생 사회를 이끌어가고 학생 문화를 만들어갈 이후의 학생 대표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된 연생, 하나된 연세 함께하는 변화 메이트였습니다.